안녕하십니까. 우리 집 서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지은이 송길령, 북스톤 출판사입니다. 지은이 송길령은 마음을 캐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기록이 담겨 있는 소셜 빅데이터에서 인간의 마음을 읽고 해석하는 일을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다. 나아가 여기서 얻은 다양한 이해를 여러 영역에 전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식회사 바이브 컴퍼니의 부사장이며 바이브 컴퍼니는 소비자의 온라인 의견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환하는 데 특화된 기업으로 텍스트 마이닝, 대규모 정보 탐색 기술, 자연어 처리 등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 본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의 세 가지 상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분화하는 사회. 우리는 혼자 살고 좀 더 작아진 집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둘째, 장수하는 인간. 우리는 과거보다 훨씬 오래 살고 젊게 삽니다. 셋째, 비대면의 확산. 이는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대면을 꺼리기 때문에 강화됩니다. 지난 20년 가까운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이 세 가지 변화를 목도할 수 있었고, 검증할 수 있었고,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죠. 다만 코로나19로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기에 지금 막 닥친 변화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난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코로나로 인해 당겨진 미래라 할 수 있습니다. 10년이라는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그 사이의 변화가 작지 않았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변화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지금 당연하다고 느끼는 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남고 어떤 것들이 없어질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향후 10년의 변화는 이것보다 더 빠를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축적된 정보와 지금까지 깔린 네트워크와 인프라가 변화를 더 가속화할 테니까요. 점점 빨라지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우리에게 앞서 말한 세 가지 상수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변화를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게 있다면 오늘의 그 시도가 여러분의 미래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자동화의 경향 속에서 생산의 주체에 밀려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다른 이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영화 아이로봇에 똑같이 생긴 기계들이 아니라 만화 스머프처럼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각자 다른 역할을 하는 캐릭터를 만드는 작업 말입니다. 전체의 일부인 사회 구성원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아이덴티티는 항구적인 인간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이 제약되고 혼자 있어서일까요? 최근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체성 내지는 자존, 자신감을 관계에서 풀었습니다. 어느 회사의 김대리라는 식이죠. 그런데 이제는 관계로 풀 수 없으니 반대로 나 자신에게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외부적인 형태의 누구 아들, 딸, 김대리 같은 게 아니라 너 누구니? 에 대한 답을 얻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에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자존감에 관한 책을 읽어봐도 명상을 해봐도 쉽지 않아요. 타인의 기대와 기준을 목표로 교육받고 살아오다가 갑자기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니까요.
여러분은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선택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 것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내가 했던 역할은 거대한 톱니바퀴의 한 파트였어요. 내 역할이 없지는 않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로 대체될 수 있었죠. 분업 구조여서 내 역할이 제한적이거든요. 특히 숙련의 과정을 거치면 기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욱 그럴 테고요. 그간 다국적 기업 집단으로서 성장을 돕던 경영왕은 확장성과 안정성을 중시했고, 그래서 업무를 표준화하고 구성원들에게도 그런 업무를 지시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제 그런 형태의 업무는 끝나고 있어요. 더 창의적인 일을 하고 각자의 창의성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방향으로 인간의 일이 바뀌어 갈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슈는 대체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겠죠. 과연 무엇이 내 것이라 할 수 있을지 데이터를 보니 두 가지 길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플랫폼 소유주가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글로벌 비즈니스는 미래에도 여전히 가치가 있겠죠. 문제는 난망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팬덤을 기반으로 하는 예체능 스타나 정치인도 생존할 수 있겠지만 조금만 삐끗하면 한 번에 훅 갈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은 나만의 작은 비즈니스를 하되 장인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 길을 택했다면 찻집을 할 때 찻잎을 골라야 해요. 누가 내 고객이 될까요? 내 안목을 용인하는 사람이 올 겁니다. 실제로 이런 가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내추럴 와인바에 갔는데 홀에서 매니저 일을 하시는 분이 음식의 재료부터 요리법, 와인가의 마리아주까지 줄줄이 설명하는 걸 보고 놀란 적이 있어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가도 그 정도의 해박함은 기대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이처럼 방법은 두 가지가인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만들거나 장인이 되는 것, 즉 프로바이더가 되거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 둘 중 하나입니다. 이쪽이든 저쪽이든 1등이 되어야 하고요. 가운데는 없어요. 결국 이 이야기의 무섭고도 슬픈 결말은 우리가 완전체가 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능력을 팔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그게 학벌이나 이력 같은 것이었어요. 어떤 일 하셨어요? 땡땡 기업에서 15년 일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서 경력 15년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했고 그 프로젝트에서 나의 기여는 무엇이며 어떤 점을 배웠는지 묻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했던 일들을 모두 기록해야 합니다. 예전에 미국에서 입학사정관이 지원자의 소셜 네트워크를 보며 사생활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바람에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은 지원자들이 아예 SNS 계정을 이력서에 적습니다. 면접관더러 보라는 거죠. 내가 성실하다고 아무리 주장해봐야 면접관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열어 3년간 뛴 나이키런 인증샷을 보여주면 믿습니다. 나이키런이 성실함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를 획득하는 새로운 방법이죠. 예전에는 경영 위주의 잘 설계된 포트폴리오를 보여줬다면 이제는 내 일상을 담은 인생의 포트폴리오에서 만들어서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다닐 때 읽은 안네 프랭크 일기처럼 남견지 기록을 보는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체록된 증거를 기반으로 설명하게 된다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어떤 의미와 지향점을 가지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의 기록물은 곧 내가 세상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며 내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가 될 테니까요. 이 생각을 확장하면
자기 표현주의가 됩니다. 내 삶을 어떻게 표출해서 나를 증거할지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행위는 의미가 있고 욕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커피 한잔 해요 라는 말도 연인 사이에서는 데이트의 의미지만 직장 상사가 하면 뭔가 심각한 얘기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커피 마시는 행위는 일과를 시작하기 위한 하나의 부스트업일 수도 있겠고요. 각각의 커피에 투영된 욕망이 다르고 그 욕망에 따라 소비가 달라지는 거죠. 노동의 커피는 캔커피이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시는 커피는 드립이지만 때로는 에스프레소가 더 적합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소비하는 행위 자체가 특정 의미를 구현하고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는 필요에 의해 무언가를 사고 썼는데 이제는 필요를 넘어 감성이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소비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물질 소비가 아닌 의미 소비입니다. 그렇게 변화한 이유는 풍요로워졌기 때문이에요. 특히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자란 밀레니얼 이후 세대에게 소비는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내가 사용하는 브랜드가 나를 표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SNS를 보며 일상도 있지만 특정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드러납니다. 어떤 분은 블로그에 H&M, 신세계, 스타벅스, 애플, 디젤 등의 브랜드가 꾸준히 등장한다면 이들 브랜드 사이에 있는 공통된 맥락을 통해 거꾸로 그 사람의 취향과 라이프 스타일을 짐작할 수 있어요.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행하는 작업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정 라이프 스타일을 향유하는 이들이 어떤 브랜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소비 생활을 하고 이들의 소비 생활이 어떠한 사회생활과 연결되어 있는지까지 풀어나가는 작업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소비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일본 기업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일본 브랜드를 사며 너 문제 있구나 라는 반응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 일본 브랜드는 한때 속옷만 팔렸어요. 그건 남들에게 안 보여주는 거니까요. 거꾸로 브랜드는 지금부터 의미를 팔게 될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했죠. 나이키는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 비전과 이상을 판다고요. 똑같이 우리도 지금 물질을 파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넘쳐나니까요. 러쉬는 자기네 제품은 트렌드가 아니라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도브의 광고는 뚱뚱하건 말랐건 그게 나라는 메시지를 표현합니다. 매력적인 의미를 넣지 못하는 브랜드는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를 넣으라는 말이 착한 브랜드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뭔가 뜻깊은 일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는 숭고하긴 하지만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고해성사하듯 한 번 구매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하기에 반복 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훌륭한 캠페인들이 처음에는 붐을 일으다가 금방 사들어지는 이유입니다. 착한 브랜드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합니다. 친환경 텀블러를 굿즈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제품 자체가 의미를 지녀야 해요. 그런 게 있냐고요? 잡스가 만든 애플이요. 사람들은 애플이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애플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구매합니다. 물론 자랑스러우면 나쁜 일은 하지 말아야죠. 그만큼의 사회적 균형 감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콘텐츠가 또한 메시지가 됩니다. 기성세대에게 취미를 물으면 가장 흔한 게 독서나 영화 감상이었습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고 물으면 주로 작가주의 영화를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왓챠 리스트를 달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거짓말을 못하는 거죠. 나중에는 왓챠 메이팅도 가능할 것 같아요. 좋아하는 장르가 똑같으니
당신과 당신은 딱 맞네.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봤던 모든 흔적이 남고 그 콘텐츠를 기반으로 추천 리스트가 뜨기 때문에 오히려 메이팅 확률은 결혼정보회사보다 왓챠나 넷플릭스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또한 메시지입니다. 제가 만약 바보락 크루거를 팔로우했다면 그건 제가 미국의 컨셉추얼 아트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트럼프를 팔로우했다면 그의 정치적 행보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겠죠. 트럼프의 트윗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 영구 폐쇄됐어요. 그런 사람을 팔로우했다면 똑같은 부류일 거라고 한 두릅에 엮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네트워크가 메시지가 된다면 함부로 관계를 맺을 수 없겠죠. 내가 누군가를 팔로우하고 있느냐도 누군가에게는 판단의 근거가 될 테니까요. 이 모든 것이 결국 라이프 스타일로 수렴됩니다. 라이프 스타일도 메시지입니다. 수많은 아파트 광고는 집도 사람도 모든 것이 지나치게 아름다워요. 멋져 보이지만 스타일만 있지 실제 생활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인간이 나는 뭘 해야 할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그 답이 기술이 아닌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리지널리티, 저작권을 가져야지 기술이나 기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창시자가 돼야 해요. 오리지널리티 없이 기술을 습득한다면 기술이 자동화되기 시작했을 때 나의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창의를 기반하지 않으면 숙련이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먼저 해야겠죠. 과거처럼 도제를 들어가서 기술 익히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무엇을 할 것이며 누구에게 배울 것인지 생각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진정성의 어원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행동이란 내가 의도하고 내가 행한 거예요. 이를 업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주체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가지 덕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한다는 건 첫째는 의지의 문제이고요. 둘째는 전문성의 문제입니다. 즉, 내가 하고 싶고 할 수 있느냐는 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순간 우리는 신뢰를 얻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장인 또는 예술가라 부릅니다. 일의 주체가 나인 것입니다. 알리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것. 이와 관련해 제가 만든 키워드는 발견되다입니다. 내가 어떤 걸 전략적으로 의도한 게 아니라 그저 내 삶에서 건실하게 구현하고 있었는데 비로소 대세가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요즘 빅데이터 메타버스가 유행이야. 누가 하고 있었지? 라고 물을 때 진즉부터 하고 있던 이가 발견되는 거예요. 무언가 뜬 다음에 하면 편승한 사람이라 깊이가 깊지 않기 쉽습니다. 축적의 시간이 부족하기 마련이거든요. 말하자면 팔로워죠. 그렇게 발견되기 위해서라도 먼저 해야 하고 오래 해야 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오래 살잖아요. 기존 방식의 조직과 시스템이 날 보호해 줄 수 없기 때문이라도 더 긴 시간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되려면 지향점이 한결같아야 하므로 그걸 설명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해요. 먼저 원을 그리고 그 원에 내 활동을 정합시키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10년 전략, 이성적 사고, 업배의 진정성, 성숙한 공존, 분화하는 사회에 장수하는 인간, 비대면의 확산. 일부에서 말씀드린 변화의 상수들은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이 변화의 흐름에 휩쓸릴 것인지 아니면 나만의 가치를 만들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자신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가? 그 일을 어떻게 나만의 것으로 만들 갈 것인가? 이처럼 적응을 위한 노력이 내재화된 삶을 산다면 더 이상 적응과 일상을 분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덕과 업이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행화를 꾸준히 해야겠죠. 생활이란 잠시 하고 잠깐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지속되는 것이니까요. 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크게 3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성적 사고입니다. 데이터가 남고 각자의 기록이 나의 메시지가 되기에 생각 없이 시도하면 안 됩니다. 특히 만나지 않은 채 협업하는 세상에서는 이성적 사고가 무척 중요합니다. 이제는 데이터 리터러시, 통계적 해석 능력,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능력이 누구에게나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이 3가지는 말하자면 똑똑해지기 위한 플랫폼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하려면 공유된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데 이는 데이터와 시스템과 리터러시의 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둘째는 업의 진정성입니다. 이성적 사고가 충족되면 자신의 업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이 진짜 자기 것이어야 하고 서로 어긋남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은 당연히 요구될 것입니다. 자기다움에 대한 추구, 직업윤리도 필요하고요. 진정성이란 곧 자기다움의 윤리니까요.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여럿이 합의한 분업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사회적 역할 속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 이렇게 진정성을 기반으로 협업하는 것은 결국 공존으로 연결됩니다. 그것도 성숙한 공존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존이 너는 이것 써, 나 이것 쓸게 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서로가 배려하고 함께함으로써 공동선을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계가 폭증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100명 정도만 만났다면 이제는 디지털로 100만 단위까지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관계가 확장됐습니다. 확장된 만큼 공존의 개념 또한 더욱 성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행동을 먼저 하라는 것을 주로 들었지만 이제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먼저 해야 될 세상이 온 것 같습니다. 플랫폼을 만들거나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컨텐츠는 판교 청년지원센터의 도움으로 만들어졌고 이 판교지원센터 내에서 다양한 청년지원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제작 촬영 대여 등 다양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책 그냥 하지 말라 20, 30대 뿐만 아니라 30, 40대 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